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알크마르 대 엑셀시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위트레흐트에게 연장 승부 끝에 패하면서 컵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유독 위트레흐트의 실리적인 운영에 까다로워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우세한 모습을 만들지 못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위트레흐트전에서 주전들을 대거 출전시켰기 때문에 이틀의 휴식만을 가지고 치르는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침 다음 일정이 리그 1위인 페에노르트라 순위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관리를 들어가야 할 타이밍, 다행히 오데가르드 등 지난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도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 위트레흐트에게 발목을 자주 잡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라인이 롱볼로 공략당하면서 고전하는 경우가 잦은 상태죠. 이미 엑셀시오르에게 원정에서 해당 방식으로 1대2로 벌미를 잡히는 등 약팀을 상대로도 이따금씩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잦습니다. 엑셀시오르는 발바이크와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발바이크가 기대 득점이 2골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적인 저력을 보여주었음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격에서는 한계가 다소 뚜렷했던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박스 안보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더 많았을 정도로 공격이 정교하게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었고 전력의 한계로 이내 롱볼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상대가 지난 주중 경기에서 중원 라인을 모두 주전을 가동했기 때문에 다소 로테이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애초에 평균 점유율이 4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팀에게 정교한 빌드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에게는 적응력이 생겼지만 그 이외의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중원 전력이 안정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는 대량 실점이 나오면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잦았죠. 물론 올 시즌 알크마르를 상대로 2대1로 이긴 경기가 있기는 했지만 해당 경기 이후 치렀던 컵대회 경기에서는 4대1로 설욕을 당하면서 복수를 크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알크마르의 우세해 보입니다. 마지막 리그에서의 만남은 알크마르에게 악몽이었지만 바로 다음 경기에서는 4대1로 설욕에 성공했습니다. 실리적인 공격에 다소 고전하기는 하지만 엑셀시오르가 중원 전력의 안정적인 강팀을 상대로는 대량 실점이 잦아지면서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두 번의 이변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샬케 04 대 볼프스부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샬케는 나름대로 최근 두 경기에서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쾰른과 멘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무승부를 거둔 상태, 특히 쾰른전에서는 유효 슈팅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비에서 반전을 일으킨 것은 렌츠,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을 했는데 모두 좋은 활약을 하면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가져온 주역이 되었고 포백 라인에서 마르시아니를 엔츠로 바꾸기만 했는데도 효과가 상당히 확실한 상황입니다. 리커버리 능력이 좋아 경기마다 평균 5회의 리커버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격진의 활약은 여전히 아쉬운 것이 사실이죠. 여전히 롱볼 위주의 역습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오픈플레이에서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전방에서 어느 정도 슈팅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나쁜 공격 효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진의 결정력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정신을 차린 바이에른 뮌헨에게 2대4로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득점력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상위 전력을 상대로 약점을 노출하던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전반적인 득점력은 상당히 좋은 팀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뮌헨의 뒷공간을 꾸준히 공략하면서 멀티 득점을 기록했고 전환 패스의 횟수가 많아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가 수비수인 바쿠라는 점은 의외이기는 하지만 아놀드, 은메차의 활약상도 꽤 좋은 편이라 공격진이 부진하다기보다는 득점의 분포가 고른 편이라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원정에서는 다소 라인을 낮추면서 실리적인 운영을 시도하는데 짧은 패스를 시도하면서 정확성을 높이는 홈에서의 득점력이 오히려 더 뛰어난 편,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에게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는 편인데 중원에서 꽤 거칠게 몰아붙이는 샬케를 상대로는 롱볼 비중이 다소 높아지면서
정확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득점력을 비교하면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점치는 편이 나을 것. 물론 샬케가 중원에서는 과감하게 태클을 들어가면서 압박을 자주 들어가는 양상이라 볼프스부르크에게 정확성이 낮은 실리적 운영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최근 샬케가 2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 발전의 여지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득점 양상이 나오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AC 밀란 대 토리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밀란은 4연패, 밀라노 더비에서도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위는 6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챔스 진출을 위한 4위까지는 승점 1점 차이로 포기할 단계가 아니지만 토리노가 만만한 팀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 최근 밀란은 토리노 상대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늘 토리노의 수비벽에 막혀버리면서 고전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지난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토리노가 원정에서는 무실점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 외환이 될 것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그동안 사용해오던 400 대신 300을 들고 나와 중원을 두텁게 하는 플랜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테르를 1골로 막아내면서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는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다시 400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적지는 않고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저지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테오가 이탈한 자리를 메워줄 베나셀의 이탈도 상당한 걱정거리입니다. 토리노는 우디네세를 1대0으로 잡으면서 6위 밀란을 8점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밀란이 최근 하락세가 완연하기에 이 경기를 이긴다면 6위 자리를 꽤 크게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격력을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역습으로 나서는 원정의 경우 득점력이 더 나아지는 등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미 밀란을 상대로 역습 성향으로 나서 2대1로 잡아내는 등 강팀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던 경기를 치러본 경험도 있습니다. 밀란의 수비라인 붕괴가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도 토리노 입장에서는 호재일 것. 물론 토리노가 밀란의 공세를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원정에서는 무실점 비중이 9%까지 하락하는 등 수비가 강한 팀이라는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아탈란타와 나폴리에게 3실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멀티 실점을 치른 경기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원정 페널티를 감안하면 꽤나 준수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아탈란타와 나폴리의 공격력이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토리노가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많이 치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밀란의 최근 수비력도 아주 심상치 않은 수준입니다. 최근 토리노를 상대로 밀란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밀란의 핸디캡 승부는 좀 더 고려해야 할 매치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